종이 놓일 예정이었는지 그 여자 뒤에 빈 돌 의자들이 수두룩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 뒤에 감춰진 얘기를 알고 싶어. 다시 되돌아가서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같은 걸 좀 살펴보자. 방 한가운데 있는 곳은 탁자라고 할 수 없었다. 1미터가 조금 넘는 사각 기둥으로 그 위에 솟은 조그만 황금 아치에 작은 금종이 매달려 있었다. 그 옆에는 종을 칠 수 있는 작은 금방망이가 놓여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게 뭘까? 뭘까? 도대체 뭘까? 폴리는 허리를 굽히고 기둥의 한 면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 그래, 뭔가 쓰여 있긴 한데 읽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못 읽는다고?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 둘은 열심히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역시 예상한 대로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은 이상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상한 글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뜻인지 저절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만일 디고리가 방금 전에 이 방에 마법에 걸렸다고 한 말을 기억해냈다면 마법이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짐작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디고리는 워낙 정신이 팔려 있어서 미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디고리는 기둥에 적힌 글이 무슨 뜻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얼마 안 가서 둘은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거기에 시의 형태로 적혀 있는 만큼 여러분도 시를 읽듯이 읽으면 더 좋을 것이다. 모험심에 찬 이방인이여 선택하라. 금종을 쳐서 위험을 무릅쓸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하든지. 폴리가 말했다. 어림없어. 위험한 짓은 안 돼. 쓸데없는 짓이 아니야.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어. 그랬다간 저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고두고 궁금해할 거야. 난 노상 그 생각만 하다가 미쳐버릴 거야. 미치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 싫어. 바보같이 굴지 좀 마. 누가 그딴 생각이나 한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거야. 미쳐버릴 때까지 궁금해할 거라고. 그게 마법이라는 거잖아. 난 벌써 그 마법에 걸린 것 같아. 폴리가 부르퉁해서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도 않아. 그런 척할 뿐이지. 너야 그딴 것밖에 모르겠지. 넌 여자애니까. 여자애들은 그저 잡담이나 쓸데없는 얘기에나 쏠깃하지 뭘 알려고 들질 않아. 그딴 말을 할 때는 어쩜 그렇게 너네 외삼촌하고 똑같니? 딴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우린 지금. 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남자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그러나 폴리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얼른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마. 그럼 넌 남의 흉내나 내는 못된 사기꾼이 될 거야. 디고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난 너 같은 어린애를 여자라고 부르는 건 꿈도 안 꿨어. 폴리는 이제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뭐? 내가 어린애라고? 좋아. 이제부터 어린애랑 다니느라 속 썩을 필요 없어. 난 떠나겠어. 이젠 이곳에 신물이나. 너도 지긋지긋해. 치사하고 건방진 고집쟁이. 돼지! 말도 안 돼. 디고리는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노란색 반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디고리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그때 이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디고리가 다음 순간에 한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디고리는 폴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기 전에 폴리의 손을 낚아채면서 등으로 가슴을 밀쳤다. 동시에 다른 팔꿈치로 폴리의 다른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는 앞으로 몸을 내밀어 금방망이를 잡고서 종을 쳤다. 땡! 맑고 힘찬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고 나서 디고리는 폴리를 놓아주었고 둘은 떨어져서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헐떡거렸다. 폴리는 마구 울기 시작했다. 겁이 나서도 아니었고 디고리가 손목을 너무 세게 낚아채어 아파서도 아니었다. 단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2초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싸웠던 기억조차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디고리가 종을 치자마자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감미로운 소리가 나더니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계속 울려 퍼졌다. 종소리는 1분도 되기 전에
처음보다 2배나 더 크게 들렸고 얼마 안 가서는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커졌다. 하기야 말할 생각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지만 그러더니 어느새 아이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커져 있었다. 똑같은 음으로 감미롭게 울려 퍼지며 증폭되는 소리.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깃들여 있었다. 이윽고 그 거대한 방 안의 대기 속에 그 소리가 진동하면서 발밑의 돌바닥이 덜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소리에 다른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기차의 기적소리 같더니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같은 게 불길한 느낌을 주면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간 아주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침내 난데없는 벼락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발이 공중으로 훌쩍 솟아오를 정도로 땅이 흔들리더니 방 한 귀퉁이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아이들 주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벽이 심하게 흔들렸다. 다음 순간 종소리가 뚝 멎었다. 먼지 구름도 깨끗이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진 것이다. 마법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던 그 종소리에 때마침 허물어지려던 벽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울렸는지 알 길이 없었다. 폴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자, 이젠 성에 찼니? 어쨌든 모든 게 끝났어. 둘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생 이보다 더 큰 착각을 한 적은 없었다. 오, 불길한 낱말. 두 아이는 종이 달린 기둥 너머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종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직 부서지지 않은 방 끝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무슨 소린가 해서 번개같이 돌아보았다. 예복을 입은 형상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디고리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진짜? 일어선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은 생각보다 키가 더 컸다. 왕관과 예복뿐 아니라 번뜩이는 눈빛과 입술선만 보아도 그 여인이 위대한 여왕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여왕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부서진 곳과 아이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여왕의 얼굴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놀랐는지 어쨌는지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여왕은 성큼성큼 걸어나와 물었다. 누가 나를 깨웠지? 누가 마법을 푼 거야? 디고리가 대답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왕은 디고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희고 아름다운 손이었지만 디고리에겐 꼭 강철 집게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너란 말이냐? 그냥 보통 어린애인데? 누가 봐도 너한테 왕족이나 귀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들어온 게냐? 폴리는 디고리처럼 자신도 여왕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 얼른 말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마법으로요. 그러나 여왕은 폴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디고리만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사실이냐? 디고리가 대꾸했다. 네, 사실이에요. 여왕은 다른 한 손을 디고리의 턱 밑에 대고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위로 들어 올렸다. 디고리는 같이 쏘아보려고 했지만 곧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다. 여왕의 눈에는 디고리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다. 여왕은 1분도 넘게 디고리를 뜯어보고 나서 디고리의 턱에서 손을 떼고 말했다. 너는 마법사가 아니다. 내게는 그런 흔적이 없어. 기껏해야 마법사의 쫄개쯤 되겠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마법 때문일 거야. 네, 앤드루 외삼촌이 보냈어요. 순간 그 방안은 아니지만 어딘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와르르 돌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이 흔들렸다. 여왕이 말했다. 여기에 곧 큰 재난이 닥칠 거야. 궁전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몇 분 안에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자네 밑에 깔려 죽고 말 거야. 여왕은 마치 시간을 알려주는 듯 태연하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여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소 부르퉁해 있던 폴리는 할 수만 있다면 손을 잡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왕은 말은 태연하게 했어도 동작은 아주 민첩했다. 폴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따져볼 새도 없이 여왕은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센 큼지막한 손으로 폴리의 왼손을 움켜쥐었던 것이다. 폴리는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여자야. 내 팔을 단번에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센걸? 이 여자가 왼손을 잡고 있으니 노란색 반지에는 손도 못 대겠네. 오른손을 뻗어봐도 왼쪽 주머니엔 닿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이 여자가 뭐 하는 거냐고 묻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한테 반지의 비밀을 알려주어선 안 돼. 디고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정도로 똑똑하면 좋겠는데. 디고리와 단둘이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이거 폴리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폴리는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여자야. 근데 지금 그걸 하면 돼. 여왕은 아이들을 끌고 형상들이 있는 홀에서 긴 복도를 지나 전체가 하나의 미로 같은 홀과 계단과 안뜰을 빠져나갔다. 그러는 동안 줄곧 여기저기서 거대한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끔씩은 아주 가까운 데에서도 들렸다. 한 번은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커다란 아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여왕은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디고리와 폴리는 보조를 맞추느라 총총 걸음을 쳤다. 그런데 여왕은 두려워하는 기색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디고리는 속으로 감탄스러웠다. 와, 굉장히 용감한데? 게다가 힘도 세고 진짜 여왕이라고 부를 만해. 우리한테 여기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여왕은 걸어가면서 짬짬이 이야기해 주었다. 저건 지하 감옥으로 가는 문이야. 저 통로는 1급 고문실로 이어진 거지. 이건 옛 연회장이야. 이 내 증조부께서는 여기서 700명의 귀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곤 다들 실컷 마시기도 전에 죽어버리셨지. 그들이 역적모의를 하고 있었거든. 그들은 마침내 지금까지 본 곳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홀 안으로 들어갔다. 디고리는 그 홀의 크기나 맞은편 끝에 있는 거대한 문들로 보아 드디어 중앙 출입구로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는 디고리가 확실히 옳았다. 시커먼 문들은 우리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까만 금속이나 흑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문마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었다. 디고리는 나갈 수 있을까 싶었다. 여왕은 디고리의 손을 놓고 자신의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말을 내뱉고는 문에다 뭔가 던지는 듯한 몸짓을 했다. 순간 우뚝 솟은 육중한 문이 마치 비단으로 만든 문처럼 1초 동안 덜덜거리며 요동을 치더니 산산이 부서져 내리며 문지방에 먼지 더미가 수북이 쌓였다. 디고리는 휙 하고 휘바람을 불었다.